이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이 시대의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앞부분 특강에서 어떤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면 좋을까? 고심 끝에 여러분의 확신을 배울 내용들, 진행할 내용들에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을 시작으로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지목하시는 분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총 4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심장 상태가 어때요? 벌렁벌렁 되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로 화면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서 편안함이 밀려들 거예요.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릴랑 말랑하는데 다시 펴주면 안심이 돼요. 반면에 이것들을 꺼내보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시행하잖아요. 매우 불편해요. 이게 바로 2009년에 리치랜드가 실험했던 프리테스트 실험이에요. 프리테스트. 애들이 센터에 왔는데 먼저 뭘 물어봐 자꾸. 뭘 가르쳐주면 마음이 편한데 뭘 자꾸 물어보고 예측하게 하고 추측하게 해요. 심지어 공부를 되게 안 하는 친구들은 더 무섭죠. 뻔히 틀릴 텐데. 이게 그 유명한, 따라해볼까요? 프리테스트 시작. 이 그 유명한 프리테스트 실험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올 거예요. 놀랍게도 통제 집단은 반복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읽게 해서 계속 안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펴서 또 읽고 이쪽은 자꾸 꺼내게 하고 추측하게 하고 예측하게 하고 그런 뒤에 일정 시간 뒤에 지연 효과, 시간이 많이 지나도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는 거, 파이널 때 실제 시험 결과 이런 테스트를 쭉 한 거예요. 설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프리테스트 집단이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고 파이널 인출 때 잘 나왔으며 인출한 내용의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심지어 틀렸던 친구들도 확연하게 성적이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리테스트예요. 프리테스트와 함께 있는 게 이제 설명하게 하는 인출이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조금 시간을 들였다면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 플래닝 원리 이렇게 꺼냈을 거예요. 뭐 일부 틀렸겠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프리테스트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센터에 왔을 때 아까 막 설명할 때는 무미건조하다가도 옆 사람과 대화하게 하고 뭘 꺼내게 하니까 밝아지잖아요. 애들은 몇 배 더 세 이게. 그래서 뭔가를 꺼내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란 개념. 우리 모두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적인 게 매우 중요한데요. 좌우 옆에 짝꿍을 한번 바라볼까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나오진 않아요. 기껏 해봤자 짝꿍이에요. 알겠죠? 두 사람 중에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은 스스로 끄떡이세요. 눈치껏. 좋아요. 그 사람이 프리테스트 실험자예요. 살짝 보였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은요. 기본적으로 5가지를 담고 있는데 앞부분에 대전제가 있어 부분 썰을 푸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어야 돼요? 틀릴수록 예측 효과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측과 정답 피드백의 격차가 클수록 학습 효과로 가요. 이게 놀라워요. 예측과 정답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많이 틀렸네? 그럴수록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정답을 봤을 때 각인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프리테스트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해주면 이상하게도 이해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매우 두려운데 설명해주니까 많이 틀릴수록 성장한다고요? 하면 달라지잖아요. 다시 옆을 보세요. 좋아요. 자,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두 분 중에 나이 어린 분이 설명해보는 거예요. 자기주도학습은 학원 안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고요. 아니면 내용이 좀 떠오르면 타인의 조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살짝 그럴싸하죠. 그럼 지금부터 1분 테스트입니다. 짝꿍에게 내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거다라고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을 때 오후에 시뮬레이션하고 나중에 전화 시뮬레이션 할 때 학부모 상담할 때 어머니 자기주도 학습은요 이게 파일일 때 나와요. 요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서로 쳐다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나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은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게. 시작. 수고하게. 자, 그럼 지금부터 1분 정도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소리 내야 돼. 알겠죠? 소리 내서 준비. 설명 1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십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교대에서 설명하는데 저는 끝냅니다. 그냥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설명 잘하셨어요? 여기 이분 에이스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측하잖아요, 추측하잖아요. 그리고 딱 보여주면 이게 즉각적인 정답 피드백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저는 수학이 힘들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욕구잖아요. 그걸 꺼내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욕구를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뭐가 어려워? 어땠어? 이렇게.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적, 물적 자원, 시간적, 공간적 자원, 도구 자원 총동원하죠. 우리 이것을 이제 전략을 위한 자원들이라고 해요. 전략은 이렇게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략. 그래서 전략을 수립한 뒤에 실제 해야죠. 전략을 수립한 뒤 실행할 뿐 아니라지만 사실은 이 안에 우리가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 이 목표가 실행으로 바뀌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그래서 플래너의 시간 그 타임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 사이에는 없지만 시간을 규정해서 실행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죠.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데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원래 개념인데 중간에 오랜 세월 동안 비판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딱 좋아요.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플래닝의 원리가 나왔죠. 플래닝 원리. 원리라고 하면 되게 연역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한 이런 아주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원리는 강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원리, 목표, 전략, 시간 배치, 실행, 피드백은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 정의로부터 나왔고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원리로 세워진 거예요. 이 원리를 반영하는 도구가 플래너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를 가르치는 걸 플래닝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키워주고 싶은 건 다시 개념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입에 계속 그 디파인 개념을 얘기하고 소개해주고 스스로 혼자말로 얘기해보고 적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플래닝 원리였다고 배웠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켜야 되는데 제가 했어요. 시간 관계상. 왜냐면 오늘 업데이트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 꺼내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처음 꺼내기가. 포천에서 처음 꺼냈는데 예천에서 처음 꺼내기 달라졌고
여기서 처음 더 이상 못 꺼낼 것 같아요. 여기 끝이에요. 저는 대전이 끝이에요. 자, 여기서 이 플래닝의 원리에서 마지막이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코디네이터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코디네이터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론티어 정신으로 세 가지는 개념 정의를 계속 다듬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 그래서 뭐냐고, 자기주도 학습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센터. 여기 왜 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해야 돼? 왜 여기? 왜 학원이 아니고 학교 방과후가 아니고 왜 집이 아니고 왜 여기 해야 되는 거야? 자기주도 학습 센터. 그래서 오셔야 돼요 라고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설명할 때마다 달라지지 않을 정도의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조각을 좀 다듬어야 되거든 지금. 왜? 우리 다 프론티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이어서 새로 등장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플래너는 2005년에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플래너가 2005년에 스터디 플래너가 이만큼 두껍게 나왔어요. 지금 2026년이에요. 20년 지났어요. 저는 그때 2007년, 8년부터 교육지원청에 서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팜플렛 나눠주면서 자기주도 학습 연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상이 취급받았어요. 학교마다 찾아가가지고. 없던 시절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주도 학습이야? 또 자기주도 학습이야? 근데 현장에서 애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상태일까요? 블랭크 공백 상태예요. 얘들은 처음이야. 얘들은 처음이야.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이 나오고 쇼츠가 더 범람하면서 애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더욱 지금이 필요한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제가 울고먹은 걸 똑같이 토시 안 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학습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학문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변화를 EBS가 먼저 세팅해가지고 계속 선언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 잘. 구독료가 4,900원밖에 안 되는데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하려고 달라진 내용, 그 근본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드백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어요. 플래닝 과정에서 피드백은 이런 그래프로 설명이 돼요. 이게 바로 피드백 효과라는 그래프예요. 우리가 만난 학생들, 여러분 어때요? 현장에 학교별 에이스만 올까요? 반별 최고? 지역 단위 1%가 올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올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 만날 친구들은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국가대표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시험 기간 공부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성적이 나왔다가 안 했다가 지식을 압축해서 외웠다가 사라졌다가 외웠다가 사라졌다가 항상 이래요. 그 피드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피드백 한다고 민수가 갑자기 인생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굴곡 그래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꾸준히 매일 혹은 매주 피드백을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닥선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에 이런 문구가 있죠. 우리는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만큼만 떨어진다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닥점이에요. 바닥점. 지난달만큼 떨어지는 않는 거예요. 왜? 계속 피드백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니까 그때만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닥선을 조정하는 게 피드백이고, 이런 작업들을 센터에 한 학생이 꾸준히 다니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이 바닥선이 점점 완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완만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한 학기 만에 사전사고 평가로 확 달라지면 바로 설명해야죠. 어머니 모시고 지역 단위로. 그게 짧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이 정도로 길어요. 이렇게 멀리 넓게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 보면 매주 이렇게 매주 최선을 다하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크게 안 달라진 걸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임계점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쌓였던 것들이 그간에 계속 규칙적으로 물장마 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물에 뜨니까 모두 연결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우리가 매주 하는 그 피드백이에요. 플래닝의 이 원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피드백인데, 처음에는 계획이 어렵겠지만 지날수록 피드백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면서 중요한 작업인데, 이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지금부터 처음 하는 얘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플래닝 원리로 스스로 학습하는 거라고 일단 간을 잡았어요. 플래닝 원리, 저 도식화 5단계. 자기주도 학습은 플래닝 원리로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의 갑골문자 어원을 보면 매를 들고 애를 때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이게 매그림이다. 매그림이 아니라 일정 조개 껍데기에는 뭐 이렇게 책 그림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지붕 안에 학생이 모여서 가르침을 배우는 것. 습자는 한 3가지 정도의 해설, 갑골문자, 상형문자 해설도 있는데, 처음에는 요 백자가 둥지 모양이고 요게 날개 모양이거든요. 어린 새가 반복적으로 날개짓을 연습해서 둥지 위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게 해설이에요. 갑골문자.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속 배운 것, 설명 정말 잘하는 강사와 설명 정말 잘하는 교사가 설명할 때마다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게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파일할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배운 것을 배움과 동시에 내 머리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도와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아마 곧 만나는 아이들에게 변화가 보일 거예요. 여기 와서 좀 달라지는 것. 왜? 그 시간에 그 전에 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의 코디네이터는 뭘까라고 어디에도 없는 개념적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함께 다듬어 보자고요.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능동적 인출학습을 피드백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설명을 잘하는 강사와 교사와 전달자의 설명을 듣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맞아 이게 아니라 프리테스트 해보고 인출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설명해보고 어땠는지 고백해보고 이렇게 인출학습을 피드백으로 도와주는 플래닝의 핵심 원리를 딱 붙여서 역할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넣어봤어요. 이거 제가 꺼낸 초안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것도 어떤 도식화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센터마다 붙이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 3가지 개념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초반에 어려움의 공간이 어떤 굴곡이 나오겠지만 묵묵히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얘들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했던 한 2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학습법, 공신들의 방법론, 서울대 자녀 보낸 부모들의 수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1% 선배들은, 공신들은 말이야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바로 귀납적인 방식이었어요. 한 20년 왔죠. 그래서 제가 학습법을 예스입자에서 학습법 책을 읽은 걸 100권도 안 되지만 한번 오늘 새벽에 오고,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법은 1324권이에요. 요때 애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어떤 제스처가 있는데, 이렇게 애들 표현을 한번 따라볼까요? 시작. 대단한데 이거 애들이 이거예요. 헐 아니면 대박, 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인데 이렇게 공신들의 방법론으로 귀납적으로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심지어 독서법도
독서법책 현재까지 386권이에요. 이렇게 해본 사람들의 경험치에서 끌어올린 귀납적 방법으로 계속 20년을 달려왔어요. 근데 되는 친구가 있고 이걸 몰라도 하는 친구가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대로 안 나온 친구가 있고 이런 예외들이 많아진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 발전 초창기에 그쵸 기호주의 방식, 연역적 방식으로 그쵸 문제 정답 지도 학습했는데 예외 변수가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 통계 귀납적 방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연결주의로 인공지능 자체가. 그랬더니 퀀텀 점프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건 반대예요. 우리 방법론으로 접근했는데 이상한 거야. 여기에 전적인 변화에 불을 지핀 게 뇌과학과 학습과학의 발전이에요. 요게 나온 게 10년 전에는 없었으니까 말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방법론을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의 입에 설명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될 모든 일들은 그 라인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잘 세팅된 거 맞아요. 플래닝도 확인해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맞구나라고 확신이 필요한데 이거를 도와주는데 신경과학의 논문이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해요. 2020년 전후로.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주학습 10년 동안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어요. 설명이. 그중에 창의성 부분, 창의성도 2015년, 코로나 전후로 폭발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창의성이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창의성은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인 거예요. 자기주학습 목표가 왜 중요한지,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가 이제 설명이 조금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무엇이 우리의 확신을 도와주는가. 제가 제 인생에 자기주도학습 20년 차에 전환점이 생겼어요. 2009년에 주디 윌리스의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6학년과 7학년, 초등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장면이 있어요. 논문 제목인데요. 이 빨간색이에요. 위에가 원문이에요. 이제 번역한 거예요. 번역기로. 저는 공부할 때 제 뇌 속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상상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선생님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하고 복습할 때 제 뇌가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상하죠. 세 번째는 더 가관이에요. 배운 내용을 제 전전두엽 앞쪽을 사용해서 머릿속으로 조작하잖아요. 조작한다는 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하잖아요. 그럼 제 수상돌기 덴드라이트가 시냅스가 자라나서 그 지식을 아주 오랫동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매년 분수를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어이없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이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드리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은 이게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학교 2학년 도서관에 가서 도서부 친구들과 인문학 수업하다가 실험해봤어요. 도서관 안에서 중학교 2학년 도서관들과 실험을 해봤어요. 창의성에 대해서 도서관은 책과 AI 에이전트 활용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뉴턴의 창의성을 같이 도출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곧 나올 얘기를. 얘들아, 창의성은 뭐야? 스티브 잡스요, 뉴턴이 뭐 사과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뉴턴이 이 사과의 자유낙하를 봤을 때 그저 산책하다가 누워있다가 딱 보고 아하, 와우,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지식이 연결이 시작해서 그 지식의 연결점에서 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확대해 볼까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뉴턴은 이 순간에 사과를 보는 순간 얘가 떨어진데 저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시작해가지고 오만 가지를 떠올린 거예요. 왜? 이분의 머릿속에는 케플러의 천문학 지식이 이미 지식망이 있었어요. 영국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이 학교를 한 3년 폐교시켰어요. 코로나처럼.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역학,
심지어 연금술의 물질 구조까지 공부한 것들이 이미 지식망들이 있었고 망들이 툭툭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연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은 이미 있는 지식의 기반 위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주도 센터에 와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교과학습을 하잖아요. 완전 중요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선생님, 코디님 인터넷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인데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 있고 모든 학습은 AI가 대신하는데 얘가 왜 교과를 해야 되나요? 차라리 토론만 하시죠. 설명해 드려야 돼요. 지식의 기반 위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100%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보시면 이거예요. 동일한 지식망인데 특정 신경세포가 사용돼서 그쵸? 중첩돼서 어떨 때는 이런 지식을 망을 만들고 그래서 지식이 연결되는 거고 이 친구 민수가 와서 공부할 때는 이 친구 머릿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민수가 자는 건 이게 없는 거고 민수가 땀을 흘리는 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애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은 얘가 그냥 아니라 이 속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 죄송해요 또 가려고 했네요. 오자마자 프리테스트 해가지고 지난번 중강의를 끌어왔죠.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비드 오스벨의 앵커 개념을 끌어오는 방식이에요. 정착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야 새로운 학습이 왔을 때 잠이 오지 않고 연결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연결할 게 없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학습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좀 단순화시킨 거고 실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얘들아 예전에는 자기주도 학습 말이야.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공하고 성과를 낸 선배들은 이렇게 공부했어. 6가지야. 1. 받아 적어. 이렇게 했다가 네 머리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먼저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가 필요해. 목표를 세우면 머리에서 2가지 일어나. 앞쪽에 목표가 내비게이션 큰 지도처럼 딱 박혀버려. 예습할 때 목차를 보잖아. 목차 앞에 박혀. 그러면 수업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툴샷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업하는 내용이 요건 2번째 하고 계시네, 3번째 하시네 라고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앞쪽이 이렇게 목표, 전략, 시간 배치. 민수야, 플래너가 매일 주 단위에서 1단위로 1단위에서 1시간을 써 있는 건 목표가 세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목표가 세분화된 이유는 중간중간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서 개선하기 위한 거야. 피드백을 한 달 뒤에 하면 그 사이사이에 프리테스트가 없어. 예측 결과가 없는 거예요. 조정할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이고 이게 네 중학생이 딱 맞아. 이런 방식으로 네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친구의 원리에 딱 맞는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는 자고 있고 철수는 뭐 하려고 하지만 힘들어 보이고 광수는 아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수는 연결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강의를 시작하면 얘는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연결. 그쵸? 퀴즈를 만들어 볼까? 연결. 이런 경험 있어? 연결. 하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 조직화가 안 돼 있으면 떠올라도 파편적이에요. 지난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려면 따라해 볼까요? 리트리벌 시작. 만날 때마다 후반부에는 반드시 뭘 썰을 풀게 해야 돼요. 인출. 썰을 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굵어지고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드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우리가 하는 플레이 원리는 제가 처음으로 실제 그 학생의 뇌를 가져왔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학생
실제 미국에서는 찍나 봐요. 조디 윌리스는 이게 선생님 제 뇌예요? 그래, 네 뇌가 지금 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EBS가 만들어 줄 거예요. 센터에 딱 fMRI가 있어가지고 딱 수업 끝나면 연결이 많이 됐네 이렇게. 자 제가 학습을 찍어 보여드릴게요. 수업 학습이 시작됐잖아요. 불이 들어오면 일단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지난주 뭐 배웠니? 이렇게 근황 토크를 하던가, 그쵸? 어려운 건 없었어? 뭘 하면 뭐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떠오르면 대부분 100% 연결된 거예요. 동시에 떠오르는데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연결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머리를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모두 세표가 연결된 거예요. 이것도 좀 안 믿겨지시죠? 이 친구 머리를 더 확대해 볼까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전기가 그리고 모든 연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이제 막 내용이 좋아도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살짝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2명 중에 나이 많은 분이 후배한테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로 마주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어때요? 다시 심장이 뛰지 않아?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도파민은 한 15분에서 20분? 길어봤자 40분 정도에서 한 번씩 변화를 줘야 활력이 나와요. 도파민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거나 자리를 조정하거나 할 때 싹 나와서 집중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자극이 왔을 때 뭔가 떠오른다는 추상적이죠. 그래서 2016년에 네이처지가 발표했어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특정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른다는 건 이렇게 뇌 안에 사전이 있다는 겁니다고 이걸 밝혀내버렸어요. 인물 피실험군을 모아가지고 단어들을 계속 들려주면서 특정 단어가 들릴 때마다 계속 이 부분만, 이게 그 유명한 제니퍼 애니스턴 뉴런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방탄소년단 뉴런이에요. 그 이름과 그 어휘만 만나면 여기만 반짝이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어들이 어디를 다 찾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학습은 이렇게 연결되는 작업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학습을 조금 정교하게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와서 묵묵히 정교하게 진행을 잘 된 학생들은 실제로 이 세포들이 연결되면서 굵어져요. 실제로 굵어져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어떻게 굵어지는가? 여기서 지방질을 내려줘요. 지방질을 내려줘요. 언제? 인출할 때, 추측할 때, 예상할 때, 의식적으로 반복할 때, 수동적으로 다시 읽기, 마음이 편안하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익숙함의 착각. 시작. 익숙함의 착각 이론이에요. 다시 보면 편안해져. 아는 것 같아. 중요한 건 필요할 때, 파인할 때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오크 이론인데 반대가 뇌과학의 핵심 명제예요. 따라해볼까요? 바람직한 어려움. 시작. 불편하지만 뭐였지?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이 뭐였지? 플래닝의 원리가 뭐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교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답을 꺼낸다. 그럼 프리테스트 정답이 왔을 때 각인은 세지니까 잘 나와도 굵어지고 틀려도 각인효과가 크니까 이득이고, 이렇든 저렇든 프리테스트 리트리벌 인출하게 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반복하면서 진행할 때 여기서 지방질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지방질로 두꺼워져요. 전선 피복이 두꺼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위에 것처럼 피복이 쌓이고, 이거는 원래 버전, 이게 쌓인 버전. 이 부분에 지방질이 두꺼우니까 전기가 누수가 안 되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중간에 비엔나 소시지처럼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마디에는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해볼까요? 도약전도. 시작.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시속 400km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락이라는 책, 조 볼러는 언락이라는 책에서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수학 공부한 집단들, 위에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보통의 공부법, 우리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라고 소개한 집단 위에, 자료 제공 전, 자료 제공 후 점 찍고 올라가자. 아, 자기주도 학습은 목표랑 전략이랑 시간을 배치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했는데 피드백이 너무 중요해. 내가 실수해도 성장하는 거야. 오답을 낼 때 더 성장해 라고 확신을 가지면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반문을 했어요.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벤트적인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우수한 거 아니에요? 비교 집단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 볼러, 캐롤 드웩은 이걸 추적했어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계속 올라가. 이게 바로 원리를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한 명의 존재를 플래닝 원리로 꾸준히 갈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이때 fMRI를 딱 찍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고 끊어져 있던 것들이 연결되고 이미 연결된 게 두꺼워질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와야 되는 이유예요. 매일매일 와서 매일매일 학한 것을 습하고 거기서 프리테스트와 그쵸? 포스트 테스트, 앞에 거는 퀴즈고 뒤에 거는 인출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학한 거를 계속 습하기 위해서 꺼내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게 격려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혹시나 이게 언제적 얘기야? 맞아요. 이 얘기는 이미 있었어요. 2009년 탤런트 코드. 짧은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짧은 피드백들을 통해서 성장한 친구들은, 운동선수든 학습을 통해 성취한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앞에 내용을 종합한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명확한 목표. 시작. 앞쪽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앞에 목표가 있어야 이게 지탱이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제목을 아낄 겸. 두 번째 시작. 일단 즉각적 피드백이에요. 선생님이 질문했으면 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얘기해줄게요. 너무 늦어. 인생의 질문은 그래도 되지만 중요한 답이 있는 것들은, 그쵸, 푼 내용들은 바로바로 확인해야 돼요. 즉각 피드백. 네 번째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정교한 수정. 이게 피드백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의도적, 의식적, 반대말은 수동적이잖아요. 기계적이잖아요. 반복하는데 이때 능동적 인출 테스트. 그래서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론에다가 인출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인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개념에서 나온 플래닝 원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원리가 실제로 얼마나 타당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신하기 위해서 제가 뇌 그림까지 가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센터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단위를 중학생 한 45분이 수업 시간이니까 45분을 하잖아요. 이걸 깨달은 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요. 특정 학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극소수, 시범적으로.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 와가지고 테스트를 시켰잖아요. 짝꿍한테 발표하기 시켰잖아요. 좀 불편했잖아요. 두렵고. 그런데 짝꿍하고만 발표하고 절대로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안심됐잖아요. 제일 앞부분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시작부터 자는 친구들은 망상활성의 1차 주의 필터가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수업 방식으로 내가 뭔가 강의하고 받아적게 하면 바로 자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가 아예 막 못 지나가요.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살짝 심장이 뛰게 하니까 저게 통과된 거예요. 뭐지? 뭔가 업데이트 됐다는 게 뭐지?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거지? 두 번째,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딱 왔을 때
수학 선생님 딱 왔을 때 과거 방식으로 지금부터 내가 쌤 푼다. 쌤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푼지 잘 봐. 잘 받아 적어. 풀이 과정 다 적어봐.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30분을 적어요. 어떻게 뒤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고 있죠.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오자마자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실제로 얘기해봐요. 8일점 8번 8번째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없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8번째 줄에서 저분 나와서 문제 푼다. 우리가 하면 어려워요. 그럼 못 풀겠어요? 본인이 지목하세요. 그럼 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앞부분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존의 위협, 뭔가 새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막혀요. 민수 왔냐? 하면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미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1층은 생존 구조, 2층이 감정 구조, 3층이 이성 구조인데 학습은 이성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가 편도체가 하이제킹을 해요.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재미없으면 올려 보내질 않아요. 이거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격려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하면 이게 확 열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수학 선생님 모두 저 문제 풀이 하지 말자. 뭐 안심, 안심. 근데 말이야, 오늘 쌤이 풀어주는 문제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 3개 나와.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왜? 나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줘. 이거 수업 초반부예요. 중요한 학습은 여기에요. 이해가 되는가? 이 방식, 여기가 바로 실제 학습이 일어나는 구조고, 이게 바로 앞에 설명한 연결이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이게 끝날 무렵 수업 후반부에 이거를 장기기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인출. 그래서 우리 코디는 처음에 만날 때는 멘토처럼 따뜻하게 열어주고, 중간에는 질문을 통해서 예측하게 만들고, 후반부에는 피어 튜터리 들어주는 거예요. 인출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직화돼서 다음 공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뇌과학에서 나온 3가지 명제가 있는데, 함께 발화하는 건 연결된 거다. 사실은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식을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바꾼 거예요. 연결. 우리 학습자의 머리는 사용하면 되지만 사용해야 된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사용을 해야 돼. 바람직한 어려움?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려. 망각해요. 그리고 more difficult, 약간 어렵게라도 설명하려고 하고 뭐였지라고 떠올려보면 이펙트 효과가 올라가요. 왜? 연결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중요한, 우리 본질과 맞닿는 중요한 방법론을 꺼내볼게요. 이 방법론은 우리가 두 번째 저랑 만날 때 하게 될 플래닝의 세부 내용 중에 뭐 예습, 복습 다 관련돼 있어요. 공부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호시도모히로 공부 알고리즘. 여기에는 전 세계 학습과학, 뇌과학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메타 분석. 던노스키가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습법을 찾았어요. 10가지 중에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이 책을 펼치신 당신이 학창시절 혹은 지금 주로 쓰는 학습법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체크하세요. 이 중에 실제로 효과가 최고인 게 있고요. 2개. 이 최고는요,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효과가 나요. 쓸만하죠? 중간 정도는 조건을 달리했을 때 정말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박도 있는 정도. 나머지 3-4개 정도는 방법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2개를 찾아봅니다. 나는 내가 주로 했던 공부법. 자, 한번 가장 의심되는 거, 밑줄 그기 끄떡끄떡 많이 해봤다. 너무 긋다가 구멍 뚫려봤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꼈다. 끄떡끄떡. 이상하게 점수는 안 나왔다. 끄떡끄떡. 요거 제일 밑에 거예요. 요거 제일 밑에 거야. 랭킹 최하위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을 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 다시 읽기. 다시 읽을 때마다 행복했다. 계속 반복해서 읽고 많이 한 것 같고 별 보고 나와 꽝상 스터디 카페에 있다가 다시 읽기.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반복학습. 왜? 복습이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자, 여러분 나름 본인이 선택한 두 가지 있을 거죠. 제가 실제 이거를 책에 있는 내용 말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요 결과에 해당하는 논문을 찾아봤어요.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논문 원문을 번역해서 읽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높은 요소 두 가지가 1위, 2위예요. 이거를 오늘 제가 강조하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 용어로 바꿔볼까요? 따라합니다. 리트리벌 테스트. 시작. 저 연습 시험이 리트리벌 테스트예요. 인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인출은 예외 없이 효과적이에요. 예외 없이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가 스페이싱, 그러니까 인터벌이에요. 인터벌. 우리가 매일매일 와서 자꾸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가장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게 하고 친구랑 설명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인출하는데 이게 매일 오거나 주 단위로 또 다시 보고 또 풀어보고 점검하고 하니까 인터벌 분산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들어맞아요. 자기 주도학습 센터가 인터벌과 리트리벌에 최적화된 게 자기 주도학습 센터고 이 자기 주도학습 센터가 가장 이펙티브, 가장 효과적인 학습 과학의 정점에 있어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나머지 조건을 달리하면 가능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자기주도학습 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학생들과 이런저런 많은 EBS의 탁월한 컨텐츠들을 만나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분이 피드백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저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리트리벌 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 인터벌 어떤 간격이 있을 때 그래서 온 친구가 또 와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점검했을 때 다시 리플레이 했을 때 계속 그 뇌 안의 연결이 강화되더라 라는 점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확신이 드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 좀 확신이 드셨죠? 딱 보여요. 바로 그 뒤에 선생님들 좀 느낌 왔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두 분 정도. 자 그러면 현재 시간 20분인데요. 한 30분까지 하려다가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가 도파민 고갈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변화가 필요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플래닝의 수업 설계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이런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치고 쉬는 시간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